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6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61일 차고요. 오늘은 부자의 그릇 190페이지예요.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네,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야. 솔직히 저는 아직도 오타니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편의점과의 컬러베이션 건을 거절한 이후로 저에게 앙금이 남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경영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친구는 투자자로서 규칙을 따른 걸 거야. 내 생각에 매출의 5%를 받는 약속을 한 시점에 그 친구의 마음은 이미 베이카쿠를 떠나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고 나서 그때 그 타이밍에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탓으로 돌려 있어서 그러니까 용서를 아직 못한 일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 뭐예요? 내 안에 남아 있는 거. 도와주던 도와주지 않던 그 타이밍에 나는 내 신념 체계대로 모든 것들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신념 체계대로 다 작동되고 있는데 누구 탓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저도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를 참 많이 했다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점점 탓하는 게 없어진 거죠. 아직까지 탓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누구 때문에? 다 내 타이밍. 그래서 누구 때문에 아니면 그 타이밍에 이제 억울해하는 경우도 참 많죠. 네, 억울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신념 체계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 체계대로. 어릴 때 형성되었던, 세팅되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때 타이밍이 들어주지 않아야 되는 거, 되는 거, 뭐 들어줘야 되는 그 타이밍들에 의해서 또 이게 연결고리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를 써가지고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드라마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뿌리, 근원에 신념 체계를 바꿔야지만 이게 신념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이게 드라마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념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드라마를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이제 근원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타이밍에 말이야, 응? 그 친구가 도와줬어야 되고 어떻게 했어야 되고 엄마가 그때 나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탓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대학을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갔는데 제가 이 수업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한 12년 됐나요? 11년 전. 11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조금 있으면은 대학을 갈 거야. 끝까지 간다는 거를 끝까지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을 딱 들으면서, 굳이 대학이라는 걸 지금 이 나이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아이들의 그 또래의 나이에서는 가야 될 그런 게 있지만 제 나이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또 뭔가 의식이 발전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그때서 11년 전에 내려놨어요. 포기했죠. 이거 안 해도 돼라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안 해도 돼라는 마음을 11년 전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엄마가 그때 엄마 탓을 했죠. 왜냐하면 아빠가 돈은 이제 아빠나 엄마는 어쨌든 같은 책임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 제가 20살 이전에 같은 책임인데 아빠가 돈을 못 벌어다 주신 것도 있고 돈 관리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엄마가 막 계속 엄마 탓하고 걱정하고 막 했던 그런 부분들, 아빠 탓하고 엄마가 그 걱정하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하다가 내가 대학을 이제 가려고 할 때 인제 제가 진짜 원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인제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가서 인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래도 어디라도 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밀어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실력은 안 되고 네 성적은 안 되고 밀어 넣어 줘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했으면 그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가 인제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제 엄마가 인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지금 또 생활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안 가고 취직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모부 회사에. 근데 그 제안을 해서 제가 오케이를 했잖아요. 제가 오케이를 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계속 평생 동안 20 살에서 제가 지금 56 이니까 한 마흔 45? 마흔 그 12년 전이니까 그쵸? 12년 전이니까 아 40 그 한 44 살, 45 살 하여튼 46 살 뭐 한 그 10년 전에 그때서 내가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서 알았으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제가 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서 인제 제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40 그러니까 20 살에서 한 26년 정도를 제가 엄마 탓을 계속한 거예요. 엄마가 돈을 안 벌어다 주고 했던 아빠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빠보다는 뭐예요? 엄마가 나를 설득시켜 가지고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로 20몇 년 동안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내가 대학을 못 가게 된 게 내 실력이 안 돼서 못 가 놓고 "엄마 때문에 못 갔어. 엄마가 결정하게 했어."라는 거로 엄마를 20몇 년 동안 원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결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못 갈 운명이었고 그 운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야 대학까지 갔으면 얼마나 그 자부심이 예 난리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인제 저한테 항상 '아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 몰라서 나는 하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마음이 열려 있는 건 있거든요, 나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남의 탓하고 엄마 탓했던 게 한 20몇 년 동안 계속 있었죠. 안 그랬으면 지금 공부 안 했으면 지금도 아마 계속 탓했을 거예요. 남편 탓하고 뭐 하고 뭐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인제 지금은 남의 탓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냥 내 주위가 모든 것들이 밖으로 갔던 것이 밖으로 외부에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을 보는 게 그 세상이 세상에서 느껴지는 것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 느끼는 것이 그냥 내 안에서 있는 거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들 뭐가 좋지? 뭐가 나쁘지? 뭐 그냥 이렇게 흔들려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자꾸 내면을 보게 되는 거. 그래서 '누구 탓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남의 탓으로 돌리면은 인제 안 돼 해결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 스님이 요번에 얘기하실 때도 문제가 있으면 안이 있으면 밖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답이 있다라는 거죠.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남의 탓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 원망을 하고 있지 않은지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내 탓으로 돌려오고 그랬을 때도 다 그게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 내 안에서 다 찾아야 한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쪼끔 음 그런 것들을 계속 내 안으로 찾아올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음 요번에도 인제 그 오리엔테이션 때 어떤 분이 자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원망을 듣는 거? 자기 탓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뭔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탓을 받는다는 거죠. 무슨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물건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충분히 이것저것 다 고르다가 자기 선택을 해서 또 가져가잖아요. 그럼 탓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게 물건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고르다 가져갔으면 미심쩍고 뭔가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탓을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남이 나를 탓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뭐, 아, 그렇구나. 더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밖에서 찾아서는 답이 없고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밑에 세 번째 줄 읽을게요. 어쨌든 오탄인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봤네. 그 친구는 역시 사업가라기보다 창업 컨설턴트에 가깝더군. 중요한 결정은 모두 자네에게 맡겼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사업가로서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창업을 시켜서 창업 컨설턴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5%를 매출액에 대한 5%를 받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거를 5%를 받는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내준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됐다고 해서 탓을 안 하거든요. 본사 원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친구는 창업 컨설턴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게 일 외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딸의 상태가 그 무렵 급격히 악화되었고 베이카쿠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아내와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약속을 저버리고 대출을 받았고 게다가 사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매달 줄타기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이코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당신 자식인데 소중하지 않냐고. 그럴 리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줘. 당신은 언젠가 그래. 언제나 그래. 자기만 우선시하고 조금만 하면서 매번 넘어가려고만 들잖아. 말이면 단 줄 알아? 솔직히 지금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건 나야. 정말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누군데 그래?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이코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잖아. 그 애는 아프다고. 그렇다면 직업상 그 친구 주변에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잠깐만요. 아, 제가 하나가 뒤집어졌네. 그쵸? 어, 이거 읽고 그 다음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쵸? 91페이지 읽고 92페이지 나가야 되는데, 제가 92페이지부터 읽었어요. 91페이지 또 읽을게요. 네. 맞네요, 누리님. 맞아요. 그렇다면 직업상 그 친구 주변에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를 택했던 걸까요? 그 친구는 나름대로 자네에게서 경영자의 자질을 발견했을 거야. 수많은 창업 희망자들은 자네만큼 솔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그 친구도 자네와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자네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을 걸세. 진실은 그 친구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도 같이 하면서 뭐야?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모두 이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그쵸.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저도 보면 이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선생님 수업 시간 중에 성공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공에 관련된 걸. 아마, 그러니까 이 그릇,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돈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돈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성공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거. 성공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가 얼만큼 벌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나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다른 일을 했을 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돈의 그릇이 먼저라는 거죠. 그릇을 먼저 키워놓고 그러니까 돈을 키워놓고 그 돈을 버느냐, 돈을 벌다가 그릇을 키우냐, 그릇을 키우면서 돈을 벌면서 같이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겠다라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겠어, 1억을 벌겠어 하고 막 하다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기 너무 운이 좋았던 거죠.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 나의 한계를 알게 되면서 이게 확장이 된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다가 한계를 느껴요. 제가 이제 여행 트립을 갔을 때 한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하다가 보면 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또 지금 현재로는 잘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뭐가 잘하는 건지, 이게 팀워크가 맞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그게 있더라고요. 팀워크를 맞춰야 돼서 제가 팀워크를 맞춰야 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또 안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같이 이게 내가 10이야.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10이 들어와. 그럼 20이 되잖아요. 근데 20이 되는 게 아니라 10이 모이면 20이 아니라 5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 미국에서 만난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제가 이제 몰몬교 다니시는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몰몬교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왜 이상하게 사입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몬교는 미국에서 몰몬교인이다 그러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1순위로 먼저 뽑아준대요. 어디 이렇게 이력서를 내면은 1순위로 뽑아주는 데가 이제 몰몬교인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인식이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진짜 이 교회에서는 부자들이 정말 많은데 부자들만 모아가지고 골라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진짜 베푸는 거. 베풀어야 돈을 버는 거는 계속 베풀어야 돈을 버는 거지 거기 가서 뭐 기술적인 걸 막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베풀어야 한다는 거를 얘기를 이제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부자들이 진짜 많다고 우리 계속 부자가 된다고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아 맞다.' 하면서 진짜 그거를 제가 12년 동안 의식 아카데미에서 선생님한테 계속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전에도 '내가 이 사람한테 사과 상자를 줬어. 내가 사과 상자를 줬더니 다른 데서 배 상자가 날라와.'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내가 사과 상자를 줬으니까 여기서 사과가 나와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올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어딘가는 또 제가 베푸는 어떤 행위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운을 미국에서 이 언니 만난 것도 나는 행운이었다. 내가 어딘가 한국에서 제가 뭐 유타에서 뿌린 것도 없고 한국에서 뿌린 게 유타에서 런던을 갔는데 런던에서 유타에 있는 언니를 만나게 된 거죠. 그 행운이 이 언니를 그냥 만났던 거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행운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아 저 몰몬교회라는 그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그죠? 거기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야 우리 선생님이 있잖아요. 마음거지. 마음거지 아세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면 되는데 마음으로 그거를 못 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선생님은 진짜 마음거지들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마음 부자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수없이, 수없이 계속 있잖아요.' 그냥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마음 거지에서 마음 부자로 이걸 바꿔야 되겠다. 내가 꼭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도 우리는 '아 이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우리가 내가 10이 되고 그 사람이 10이 되면 5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는데 내가 10이 됐을 때 저 사람이 누군가 들어왔을 때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내 능력이 못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랬던 것들,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마음거지였었던 부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점점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마음이 넓어야 이 마음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나의 마음.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는 걸 벌고 싶잖아요. 돈은 어디를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막 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죠.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담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프로그래밍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나한테 해가 된다.' 이런 마음에서의 내가 판단 분별하는 그래서 위파사나 그죠? 위파사나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판단 분별하는 거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막 판단 분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 분별했다가 요번에 트립을 여행을 갔을 때 '저 사람 못하게 생겼는데 정말 잘하네. 저 사람은 신규인데도 나보다 위축된 마음이 없이 너무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라인 아닌 스폰서들 이렇게 사장님들하고 막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총 토탈 이렇게 막 보고 오는 거예요. 저하고 '나는 옛날에 이랬었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 부분들을 참 잘하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다 나 같은 세상도 아니구나. 내가 한계를 가지고 위축돼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는 것들이 점점 요게 인제 한계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는 이미 프로그래밍이 된 것 때문에 판단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조차도 판단 분별하는 걸 내려놓게 되면 이 마음이 내려져지면서 그 의식이 200 이하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 이상이 넘어가면 갈수록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한계가 이 마음에서의 내가 판단 분별하는 것들이 나의 한계죠.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라고 해서 내 판단으로 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판단 분별하는 것조차. 그쵸?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무한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의식에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한계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깔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엄마를 두고 경쟁했었던 거,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몸에 묻어나 있었던 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을 요번에 인제 제가 그런 습들을 다른 거보다 되게 인제 그 명상 수업을 하면서 진짜 와닿았던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열고 나가셔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 근데 우리는 두들기다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들기면서 안 열어줄까 봐. 불안해하면서 막 있죠. 다른 데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두들기면 열어줄 때가 되면 신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열어줄 때가 되면 신이 열어주신다라는 게, 아, 선생님이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그 신이 그 진짜 아버지, 선생님이 아버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버지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께 진짜 아버지에게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착각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거기다가 이제 투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두들기고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데 그게 신이라는 거. 그쵸? 신이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 한계를 뛰어넘는 거, 한계를 내려놓는 거. 뛰어넘기보다는 한계를 내려놓고, 한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는 거. 그게 어릴 때 동생, 오빠, 언니, 그쵸? 부딪혔던 그 마음, 비교했던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도산 이후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가 찾아왔지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읽으면서 이거 뒷장이랑 뒤집어 놨나 봐요. 그래서 가게를 닫기로 한 뒤 반년은 잘 틈도 없이 계속 M역 앞점에서 먹고 자면서 장부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씨름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이고 되게 힘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하고도 애가 더 아파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계속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가게 일외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192페이지예요. 그 192페이지에 그 애기 아팠다는 거. 제가 복사를 하잖아요. 이 192페이지를 2장을 복사를 했네요. 또 있어. 앞에 뒤에 끼워 넣은 거야. 왜 또 읽어서 내가 여기 제껴놨는데 왜 또 있나 했더니 2장을 복사. 그랬군요. 네. 범인은 2장을 복사한 거였어. 저는 왜 앞에다 뒤에다 놨지 했는데 어제 읽으면서 이거는 체크를 못했나 봐요. 제가 딴짓하다 또 읽고 막 이러면서 19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알아 나도 한다고. 아이콘은 마침내 입원했습니다. 딸이 입원했어요. 역시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일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매일 내일은 꼭 딸의 병원에 갈 거야 하고 결심했지만 내일은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녹초가 됐고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죠. 혹시나 내일은 미루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쵸? 저도 한 번씩 미루는 것이 있어요. 내일 하면 되고 나중에 하면 되고 근데 결국 미루면 일이 더 커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 이 사람한테 연락하다 하면 생각났을 때 즉각 바로 3초 안에 행동하는 게 제일 좋대요. 저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는 것보다 바로바로 해야 한다라는 거. 그쵸? 나를 찾아간다 하면서도 이제 못 찾아갔던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M역 앞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죠. 우리 이제 헤어져 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내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반론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때는 그것이 아내와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셨답니다.
그쵸? 저도 이혼을 몇 번 할 뻔했는데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이혼을 안 했답니다. 근데 안 하기를 너무 잘했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혼을 하든 어쨌든 이혼을 했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왜 그랬었는지 그 용서가 다 일어나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요, 예전에 내 우산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 우산이었다고 우겼어야 된 때가 있으셨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순간 내 우산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냥 뭐 들고 갔었는데 근데 주인이 내 우산이었는데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마음에 나중에 지금은 업을 지으신 게 있어요. 그 생각에서 내 마음속에서 걸려 있었던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걸려 있었던 것들을 이게 다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더 제일 좋은 우산을 사 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드린 거예요. 업장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은 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거는 그냥 일어나서 현재 내 마음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편한 부분들. 그런 거는 차후에 지금은 내 문제 지금 해결한다고 바쁘고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깨끗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전에 뿌려놨던 불편한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33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하실 때, 맞다.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하면서 저도 전에 망고, 망고를 보내드렸구나. 부산의 어떤 리더한테. 그랬더니 그분을 요번에 만났거든요. 그거 왜 보냈냐고 하는데 조용히 앉아서 얘기할 틈이 없어서 그냥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하고 말았는데 제가 나중에 조용할 때 얘기하려고요. 제가 자리를 뺏었잖아요. 제가 그분 자리인데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자리가 없었거든요. 거길 제가 앉은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우기고 앉았어요. 내 자리라고. 그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제가 자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과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초창기였거든요. 저도 초창기였고 근데 그분이 성장을 해가지고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산에 큰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제가 수업이 없고요. 오늘 일요일이죠. 월요일은 수업이 없고 제가 깜짝방이 없고요. 화요일 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한 23명밖에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한 그 단톡방에 보니까 30명이 훨씬 넘으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쉬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화요일 날 또 만나 뵙고요. 오늘 네, 즐거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음성 해제시켜 주세요.